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4.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년 6월 4일, 2018년 3월 20일. 5.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 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년 6월 4일, 2018년 3월 20일. 6.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년 3월 20일. 7.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년 1월 5일. 법률 제1만 5513호 2018년 3월 20일 제53조 제3항, 제53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4조 휴게.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 휴일.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년 3월 20일.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년 3월 20일. 시행일 제55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 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년 3월 20일. 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년 3월 20일. 1.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 근로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 3. 사용자는 야간 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년 3월 20일. 제57조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 근로야간 근로 및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년 1월 5일.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1.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3.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4.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년 10월 1일 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2.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 개정 2018년 3월 20일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1.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년 2월 1일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년 2월 1일 3. 삭제 2017년 11월 28일 4.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6.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년 2월 1일, 2017년 11월 28일, 2024년 10월 22일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7.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년 3월 31일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항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년 2월 1일, 2017년 11월 28일, 2020년 3월 31일 1. 제60조 제7항 항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항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년 3월 31일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63조 적용의 제외 2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년 6월 4일, 2020년 5월 26일, 2021년 1월 5일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 포획 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 15세 미만인 사람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 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년 6월 4일, 2020년 5월 26일. 이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3.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년 6월 4일, 2020년 5월 26일. 제65조 사용금지 1.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야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년 5월 17일, 2020년 5월 26일. 제67조 근로계약 1.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2.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년 6월 4일. 3.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우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년 7월 27일, 2020년 5월 26일, 2021년 1월 5일. 제68조 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일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일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년 3월 20일, 2020년 5월 26일. 제70조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 1.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년 6월 4일.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3.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년 6월 4일. 제71조 시간 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일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개정 2018년 3월 20일. 제72조 객내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객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년 5월 26일.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1미수가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수가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년 2월 1일, 2014년 1월 21일, 2024년 10월 22일. 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년 2월 1일, 2014년 1월 21일. 3.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 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년 2월 1일.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년 12월 21일, 2012년 2월 1일, 2014년 1월 21일. 5. 사용자는 임신 중에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년 2월 1일. 6.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년 3월 28일, 2012년 2월 1일. 7.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과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년 3월 24일, 2024년 10월 22일. 8.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년 3월 24일. 9.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년 5월 18일. 10.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년 3월 24일, 2021년 5월 18일. 제74조의 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1.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년 3월 21일. 제75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의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년 1월 15일 제76조의 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9년 1월 15일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년 4월 13일 3.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이하 피해 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년 4월 13일 본조 신설 2019년 1월 15일 제7장 기능 습득 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개정 2020년 5월 26일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 요양보상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년 3월 21일 제79조 휴업보상 1.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년 3월 21일 2.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 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년 3월 21일, 2020년 5월 26일 3.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년 3월 21일 제80조 장애보상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평균 임금의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애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년 3월 21일
2. 이미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의 장애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애에 대한 장애보상 금액은 장애 정도가 더 심해진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의 보상 청구 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년 3월 21일, 2020년 5월 26일. 3. 장애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애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애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년 3월 21일. 제81조 휴업보상과 장애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82조 유족보상 1.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 임금 1001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년 3월 21일. 2.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년 3월 21일, 2020년 5월 26일. 제83조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 임금 91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년 3월 21일, 2021년 1월 5일. 제목 개정 2021년 1월 5일. 제84조 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 1341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에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5조 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년 5월 26일. 제86조 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년 5월 26일. 제88조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사와 중재 1.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의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년 6월 4일. 이 제1항에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년 6월 4일. 3.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년 6월 4일. 4.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0년 6월 4일. 5.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목 개정 2010년 6월 4일. 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88조 제2항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년 6월 4일. 이 제1항에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한 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제90조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1.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이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년 3월 21일 제92조 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9장 취업규칙.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년 3월 28일, 2010년 6월 4일, 2012년 2월 1일, 2019년 1월 15일.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 전후 휴가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 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1.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2.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년 6월 4일 제97조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0장 기숙사. 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1.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1.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2.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 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 운영 기준.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의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 개정 2019년 1월 15일. 제100조의 2. 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사용자는 제100조에 따라 설치한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년 1월 15일.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 감독기관. 1.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년 6월 4일. 2.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1.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17년 11월 28일. 2.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년 6월 4일, 2017년 11월 28일. 4.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7년 11월 28일. 5.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02조의 이 자료 제공의 요청. 1.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 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3. 그 밖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2.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4년 10월 22일.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4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년 6월 4일. 이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신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년 11월 28일 제106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년 6월 4일 제12장 벌칙 제107조 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항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년 11월 28일 제108조 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9조 벌칙 1.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 2. 제46조 제51조 3. 제52조 제2항항 제2호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 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년 7월 27일 2017년 11월 28일, 2019년 1월 15일, 2021년 1월 5일. 이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항 제2호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 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항, 제2호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년 7월 27일, 2021년 1월 5일, 2024년 10월 22일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년 5월 21일, 2012년 2월 1일, 2017년 11월 28일, 2018년 3월 20일, 2021년 1월 5일 1. 제10조, 제22조, 제1항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 2 제2항, 제52조, 제2항 항 제1호호, 제53조, 제1항 항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2항 항 제60조, 제1항 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항, 제69조, 제70조, 제1항 항 제2항, 제71조, 제74조, 제1항 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 제2항 항을 위반한 자. 이 제53조, 제5항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1조 벌칙 제31조 제3항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 고발 1.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3조 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년 7월 27일, 2008년 3월 28일, 2009년 5월 21일, 2012년 2월 1일, 2018년 3월 20일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항 항, 제47조, 제53조, 제4항 항 단서, 제67조, 제1항 항 제3항,
제70조, 제3항, 제73조, 제74조, 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5조 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이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09년 5월 21일 제116조 과태료 1. 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 1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년 4월 13일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년 5월 21일, 2010년 6월 4일, 2014년 3월 24일, 2017년 11월 28일, 2021년 1월 5일, 2021년 4월 13일, 2021년 5월 18일.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 제9항, 제76조의 3,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 제2항 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 2, 제5항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 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서류를 제출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년 6월 4일, 2021년 4월 13일. 4. 삭제 2009년 5월 21일. 5. 삭제 2009년 5월 21일. 부칙 제2만 1065호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부터 399까지 생략. 400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40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